시작! 19일에 만나요 언론아싸 공영방송 살려요 언론아싸 살짝 쿵데이트 아싸 언론아싸 아싸 언론아싸 예, 안녕하세요. 언론아싸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19일에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대음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에 언론아싸 생방송 직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시간 일찍 오시면은 최근 줄줄이 잘린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지분들 오셔가지고 해임당한 썰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고 8시부터는 이제 저희 여기 팀 언론아싸 팀들과 함께 시민분들의 질의응답 이렇게 질문도 받고 소통도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창덕궁 옆 노무현 시민센터 지하 2층 다목절 홀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신청은 민원연 홈페이지 팝업창에 들어가 보시면 할 수 있고 또는 민원연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와인님? 02392-0181입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150좌석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3분의 1만 채워줘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거 네. 만석되고 뒤에 줄 서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제가 천기 누설을 하나 하자면 이날 오시면 다른 데서 절대로 쉽게 들을 수 없는 우리 오윤혜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가수십니다.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이지만 제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 화요일 8시에 또는 7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되니까 노무현 시민센터 지하 2층 다목절 홀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신청도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차 잘 안 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네. 예,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그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댓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개탄스럽다. 아주 분노가 섞인 댓글이 있었고 오마이에서 이런 방송을 멋집니다 하면서 이렇게 응원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미디어는 공정하고 균형이 맞춰져야 건강한 여론이 형성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언론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계셨던 분들 힘과 지혜를 합쳐주세요. 라는 의견 있었습니다. 자, 정치시사 프로그램 걱정입니다. 지식인들 많은 힘을 모아서 싸워주세요. 또 한 분은 방송은 바르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위원장님들 인사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직도 뭔가 익숙하지 않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네. 이번 주는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사건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실부터 방통위원장, 국민의힘 이 3.1일체에 아주 아무 말 대잔치, 그러니까 폭주하는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우선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게 김만배가 기획해서 뭔가 신앙님에게 행동을 시킨 것보다는 더 큰 시나리오가 있지 않느냐. 저는 시나리오 창작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나리오 창작자가 기획자를 통해서 또 행동대장을 통해서 이런 뉴스타파의 이런 보도가 3월 달에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나왔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 시나리오를 보면 굉장히 정교하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범죄를 수사할 때 핵심의 몸통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이 사기를 통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실질적인 배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검찰의 수사 중에 밝혀지겠지만 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아까 원스트라이크 아웃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폐가망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네, 이게 지난 9월 4일 국회 과방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출석했을 때 이 네.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이 직접 자리를 옮겨서 질의하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원 네. 스트라이크 아웃, 네. 해간 얘기까지 아주 강도 높은 얘기들이 막말로 오고 갔습니다. 저거 보니까 잘 짜여진 시나리오는 저 장면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짜여진 시나리오. 네. 이 아무말 대잔치에 출격한 5인방들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그 얼굴 좀 보여주시죠. 예, 다섯 명의 얼굴. 국기문란 바람잡이 5인방. 자, 이동관 씨, 그리고 장제원 씨, 김기현 씨, 윤두현 씨, 박성중 씨, 요렇게. 네, 오. 평등하게 직함은 생략하고 네. C로 불렀습니다. 그 이동관, 장제원 이 거의 뭐 컬투쇼 2인조 커플처럼 굉장히 합이 잘 맞아요. 합이 잘 네. 맞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동관 씨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잘못하면 언론사 없애버리겠다. 네. 뭐 그런 협박이나 다름없는데 이미 타석에 오르기 전에 이미 아웃시킨 상태예요. 사실상 이 정부는 일부 언론들을 상대로.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제 롯데호텔에서 2023 방송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맞아요. 방통위가 지난해 잘한 방송들 골라서 상 주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초대받지 못한 방송사 사장들이 있습니다. 어디죠? 여기 대부분 다 보여요. 우리가 이름 모르는 그런 뭐 언론인들 아니겠습니까? 회사? 이름은 잘 모르는데라고. 여기 다 모였다니까요. 여기 있다고요? 공영방송 중에. 그렇죠. KBS, MBC. 그거 잘 안 알려줬는데 YTN. 거기 사장님들 이 KBS, MBC, KBS는 초대를 받지 못했다. 네. 초청 자체를 안 했다. 네, 저희 제가 알기로 EBS는 네. 초청됐다가 그 전날인가? 초청이 취소된 걸로. 취소됐어요? 그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시상식 때 없었죠. 이렇게 공영방송이. 그래. 이렇게 치사하고 쪼잔하게 하는 경우는 없었고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사장을 바꾸고 싶은 언론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게 더 유치한 게 그 9월 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모르시죠? 네. 방송의 날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방송의 날은 해마다 한 번씩 방송인들한테 큰 행사인데 오히려 그날은 이동관이 안 왔어. 방송의 날? 방송의 날 행사가 네. 9월 2일인가 9월 3일 토요일이어서 아마 9월 2일 날 좀 네. 크게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방송사 대표들이 호스트가 돼요. 아. 그럼 당연히 이제 방통위원장이 와서 자리도 끝내주고 과거에는 대통령이 오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그렇죠. 있어요. 방송의 날은 굉장히 대통령 큰 노동현 행사죠. 국무총리가 언론 쪽에서. 출전 대신전하고 그 정도로 훨씬 더 큰 행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번에는? 이동관 씨가 안 왔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안 온 거고 저희는 불렀는데 아마 본인이 안 왔을 거고 이번에는 본인이 MK 사장을 아예 안 부른 거죠. 부른 거고. 저는- KBS도 당연히 초대를 그럼 못 받은 건가요? 저희는 아마 매년 못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저는 기사가 인상 깊었던 게 시상식에 왔는데 이동관 씨가 정문으로 가지 못하고 호텔 옆문으로 들어갔다. 방송을 장악해 보겠다고 이제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왔는데 왜 언론인들을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도망치듯이 옆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되게 아이러니했거든요. 저희는 또 그 현장에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있었거든요. 소공동 롯데호텔 행사장이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동관 씨 좀 만나서 이런 좀 그래. 궁금한 것도 많고 네. 이렇게 물어보고 답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동관 씨가 탄 차가 이렇게 오더니 우리를 발견하고 네.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진짜요? 그 옆이 롯데 백화점인가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 네, 그 입구로 해서 이렇게 그래요? 진짜 쥐구멍처럼 쥐구멍 그래요? 찾아가는 것처럼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 1대1로 맞서면 뭐라고 물어볼까 막 그 생각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참 한 3, 40분을 그러고 있었는데 네. 허무하게 그냥 차로에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장면이 딱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언론인들을 마주하지 못하는 방통위 위원장의 모습. 근데 조금 아까 본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그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상임위원장이 갑자기 자리를 바꿔서 부위원장한테 맡기고 내려와서 직접 질의하고 얘기하는 경우.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그게 본것 원래 같은데. 맨날 그 국회
상임위 하면 논란이 되는데 네. 상임위원장이 이제 객관적으로 사회를 봐야지 뭐 그렇죠. 질문을 해도 되냐는데 그건 뭐 질문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질의하면 왜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질의하냐 이런 것도 있어서 네. 그건 그때 좀 뭐 상황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름 저걸 다 계획을 하고 저런 이제 장면 티키타카를 하려고 좀 계획을 짜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날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 뉴스만이 아니라 이건 중대 범죄 행위고 국기문란 행위다. 그리고 뭐 장제원 위원장은 폐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저는 이런 것도 또 참 낯섭니다. 비실명으로 비실명으로 성명이 나왔는데 이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사건이 뉴스타파를 통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고 나서 이 뭔가 윤심을 얻고 이걸 대선 공작, 뭔가 국기문란, 내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발언의 수위들이 훨씬 다시 더 높아졌어요. 네. 그 아까 얼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때 김기현 대표가 요즘 거의 연일 새로운 발언들을 어머나, 사형? 쏟아내고 있는데 국가 반역죄, 사형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누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도 지침 아닙니까?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딱 메시지 내니까 자 수위가 확 달라져요. 오. 사형. 사형. 그것도 1급 살인죄. 1급 살인죄. 아니 근데 솔직히 시민의 입장으로, 국민의 입장으로서 너무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품위가 있고 공인이잖아요. 국민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사형! 소위 판사 출신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가짜뉴스 아니에요. 판사요? 정말요. 판사 출신인데 네. 판사가 저런 식으로 판결해서 사형 때리면 1급 어떡해요. 살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구구 유튜버들이 하는 혐오나 욕설 발언들을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여기 나 있어요. 그러는 거죠. 폐간으로 약화되는 거야. 폐간이 약하지. 사형! 1급 살인 이런 식으로. 약하고. 이거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들었을 때 굉장히 뭐야? 약간 이렇게 호감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공당의 대표라는 자 입에서 이런 말들이 뭐 살인, 그 사람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1급 살인. 죽여서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살인도 아니고 1급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덮으려고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 다 의도가 깔려있는 발언이어서 뭐 사과하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네. 국민들이 사형 이런 발언 사실 지나치다는 게 당내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럼 사과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변명하려고 여기 이제 더 살을 붙이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1급 살인까지 나오는. 네. 아니,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분들은 약간 형체가 없는 누군가랑 계속 싸우잖아요. 반국가 세력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주체를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강력해지고 있다. 그리고 윤두현 이분이 하신 발언은 뭡니까? 의원. 대통령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제 그 김만배 신앙님 그 녹취록을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를 했고 네. 그것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언론들이 인용 보도들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MBC에서 이제 4개의 리포트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도를 한 기자들까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게 당시 이제 리포트를 보면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 네. 억울한 기자들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리포트가 이제 그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을 갖고 보도한 내용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윤석열이 그냥 봐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네. 그 다음에 리포트는 이제 이 맥락을 설명해 주려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무마 의혹이 왜 불거졌는지를 배경 설명해 주는 리포트예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리포트는 이 녹취록에 나오는 이재명 씨 관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랑 바로 상관없는 내용. 요 녹취록에 2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재명 씨 관련한 그 대장동 사건의 관련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내용을 담은 리포트였고 네. 심지어 4번째 리포트는 그날 벌어진 정치권의 공방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국민의힘의 주장이 하루 어땠고 민주당의 주장이 어땠는지 붙인 리포트를 한 건데 네. 여기까지 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거 자체를 언급했던 자기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안들은 무조건 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공작처럼 해서 MBC가 뉴스타파를 인용해서 4개의 리포트를 확 똑같이 인용해서 이 리포트에서 보도했다고 하는데 인용 보도한 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관련은 한 건이에요. 근데 나머지 3건까지 모조리 모아서 네. 이제 되게 크게 보도한 것처럼 꾸며갖고 이제 고발까지 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냥 뉴스만 듣는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 MBC의 4명이 고발이 됐다라고 하니까 네. 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치밀한 사전 공작에 의해서 공모를 했다라는 게 뭔가 뭐 일리가 있는 건가? 네. 근거가 있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당장 뉴스타파만 보도만 해도 네. 지금 인정된 것은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네.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뉴스타파가 전문을 공개하면서 일부 대화가 축약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축약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혼선을 드렸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네. 이 뉴스타파만 보더라도 아까 장제원 의원 발언만 하더라도 뭐 고의로 뭐로 몇 단계를 뛰어넘어야 희대의 대선 조작이 되는 건데 이걸 다 그냥 점프해갖고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대선 조작으로 몰아가고 이걸 인용 보도한 언론사까지 다 짜고 쳤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뻥을 조금만 치면 사실 잘 안 먹히니까 오히려 그냥 거대한 네. 뻥을 쳐야 사람들이 그럼 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건지. 네. 저는 앞으로 기자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소고발이 들어오니까. 네. 기사를 누가 겁나서 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무더기로 그 인용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더기 9명이나 되는 기자들 한꺼번에 이렇게 고소고발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일단 6명 뉴스타파, 6명? 네, 6명. 보도한 기자 네. 둘, 그 다음에 네. MBC 기자 넷, 네. 그 다음에 김만배 신학님 요렇게 해서 8명을 일단은 네. 고발을 했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련해서 인용 보도를 한 언론사들, 그 다음에 이 보도를 지시한 뭐 수뇌부까지 다 확산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소송 비용은 누가 되는 건가요? 언론사에서 대신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뭐 저희 내부적인 일인데 저희 네. 내부 시스템상 네. 이제 어떤 방송과 관련 이런 업무 수행을 하다가 이제 네. 이런 고발을 당하면 이제 회사에서 아마 대응을 할 근데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프레임화 시킨 거지 않습니까? 네. 프레임화 시켰고 그럼 그 해당 기자들, 언론사, 관계자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선상에 서면서 저는 그러면서 똑같이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 지금 경영진들이 교체되면 네. 이제 그 혹시 징계라든지 해임을 할 수 있는 그 사유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고 만들어. 있는 그 전철이라고도 봐져요. 이런 부분들. 인용보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인상 깊었던 뉴스는 어쨌든 인용보도 이후에 KBS, MBC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요거는 뭔가 인용보도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사만 봤을 때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MBC에서 얘기한 사과문은 축약된 것을 인용을 했고 그게 호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거고 KBS는 KBS도 뭐라고?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뭐 저희 보도 자체에 대한 부인이라든지 사과가 아니라 네. 그 입장문입니다. 입장문. 알려드립니다 해서 뭐 이런 보도가 했던 건 사실이고 네. 근데 다만 이게 인용 보도였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그 전문을 공개한 걸 봤더니 네.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 이제 발췌 보도가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청자들에게 본선을 드렸다. 그 정도에 대해서 알리는 차원의 입장문을 이제 저희가 이런 입장문을 쓸 때 사실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 되게 이제 조심을 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는데 이제 사과라는 용어를 뺀 부분은 네. 아직까지는 이것이 사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타파의 전문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 뉴스타파의 전문을 보니까 윤석열이 봐줬지라는 뉘앙스로 처음에 보도가 나갔는데 네. 실제 내용을 보면 박길배 중간에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 밑에 있던 박길배 검사가 봐줬다라는 뉘앙스로 네. 대화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검사 밑에 있는 박길배 검사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어떤 한 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보도 자체가 이제 윤석열이 봐줬지라고 나갔기 때문에 그 축약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혼선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네. 아직 사과할 단계에서 어떤 사과 방송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수 언론에서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어 갖고 이제 잘못된 인용보다 인정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실제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취재가 부족해서 오보를 하거나 네.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재를 받습니다. 그거는 특히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면 지는 게 맞죠. 그리고 네. 지고 있고. 네. 근데 이런 인용보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그 바로잡는 부분들이 네.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 행태들을 보면 꼭 이번에 김만배 신앙님에서 시작된 뉴스타파 보도건뿐만 아니라 보면 되게 그냥 이걸 다 가짜 뉴스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일종의 가짜 경향화되어 가고 뉴스라고 있는 거죠. 전제를 하고 가짜 뉴스인 걸 알면서 네가 인용 보도를 했고 가짜 뉴스인 걸 그렇죠. 알면서 네. 일부러 대선 전에 터뜨렸다. 네. 그게 사실 가짜 뉴스예요. 맞아요. 자기들이 엄청나게 가정을 붙여갖고 가짜로 허위로 지금 사실들을 계속 공표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아까 그 네. 그림에 보면 예 5번째 있는 박성중 네. 의원입니다. 전 5번째 가기 전에 그 4번째 네네. 저 누구요? 유두현 의원이거든요. 예. 고발장 들고 있는 사람이. 그 뒤에 오른쪽에 있는 안경 낀 분 있잖아요. 둘 다 안경 꼈는데 하여튼 윤두현의 오른쪽. 네. 여기서 봤을 때. 박성준? 박성준 아니, 말고 아니요. 저 네. 윤두현 뒤에 네. 오른쪽에. 사진으로 볼 때는 고발이라고 돼 왼쪽, 있는 왼쪽. 사진에 좌우가 누구 흔들리는데 하여튼. 오른쪽에 있는 저분이 김장겸이라고. 아, 저기 지금 입 예, 꼬리가 굳게 담은. 아래로 내려오신 입 분이요? 굳게 담은 핑크색 그분이- 넥타이? 국민의힘의 아니 오른쪽 반대쪽. 그 대칭. 예. 네.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뭐 괴담 방지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위원도 좀 있어요. 진짜 국민의힘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가짜뉴스 계단 방지요? 그런 방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에 김장겸 씨를 시켰는데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네. 그 김장겸 씨가 김장겸이 누군지 어떤 아시죠? 사람이냐면 김장겸이요? 네.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MBC 뉴스의 정치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박근혜랑 같이 찍힌 사진들 많이 회자되고 하는데 그때 안철수 당시 후보의 논문이 표절됐다라는 희대의 오보를 냈어요? 책임지고 냈던 사람이에요. 김장겸 이 예. 사람이.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운운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이후에 MBC의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거치면서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에 MBC의 기자들이 기레기로 욕먹고 MBC의 어떤 공영성 이런 것이 신뢰도 이런 게 추락했을 때 그 네. 뉴스에 가장 책임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전 최소한의 양심 있으면 저기 서 있으면 안 되죠. 석고대죄하고 사실 조용히 살아야 될 인물이 자신이 나서서 지금 어디다 대고 가짜 뉴스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진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얼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통장가라고 저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저분은 이제 유명하신 막말의 대가신데요. 네, 박성중 의원이죠. 가방이 여당 간사신데 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뉴스타파 함께센터 기부금이 대선 공작에서 활용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 포상으로 지지자들에게 후원금을 거둬들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뉴스타파의 후원금이 대선 공작으로 빠졌다? 대선에 뭔가 정치 자금으로 그렇죠. 그렇게 유용됐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후원금이랑 무슨 산 거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이 모이지도 않을 텐데 뉴스타파가 여기. 그 뉴스타파에서도 공식적으로 네. 네, 가짜뉴스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 근데 네. 이런 뉴스들을 또 계속 퍼뜨리고 있고 또 그 뉴스 플랫폼에서 뉴스타파 탈출시키라는 주장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박성중 의원이 예전에 MBC에 대해서도 정부 광고가 MBC, KBS에 뭐 많이 몰리고 맞아요. 있다. 그러니까 네. 주로 돈줄 갖고 얘기를 계속 많이 시비 했죠. 거는. 그쪽 네. 전문이시군요. 예, 지금 실시간 채팅에 310분 동시 접속하고 계시고요. 네. 하루하루님, 언론이 살아야 건전한 사회가 작동이 되는데 그간 기레기 소리를 들을 정도여서 언론 기자들 얘기를 하면 쳐다도 보기 싫었지만 네. 일이 움직이는 기자들을 보니 희망이 생기네요. 예, 오, 새로운 희망을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몽이애비님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언론을 반역으로 몰아가면 스스로 탄핵을 자초하는 것 네. 머지않았습니다. 조선 왕들도 언론을 함부로 막지 못했습니다. 민심은 천심. 네, 예, 심은정님이 이런 사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광우병 때처럼 가짜 뉴스라고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중하게 얘기해야 된다. 하이킥 보고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니 저는 말씀하신 효과가 효과가 많은 분들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하니까 네. 알람을 좀 맞춰주세요. 재미가 좀 없어도 참고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바꾸는데 아주 큰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장제원 일가가 억대 세금 안 내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거 뉴스타파 요거 몰려서 화났나? 뉴스타파가 그거를 보도를 해서 그랬구나. 화를 내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네. 장제원 씨 얘기가 맞네요. 장제원은 학원재단 지형이 운영하는데 세금도 안 내고 사택에 사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 얘기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댓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동관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이렇게 댓글로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동관 하여튼 매번 올 때마다 이동관의 2주의 망언 이런 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동관이 어저께인가요? 9월 8일 기사인 대정부질문 나가고 텐션 좀 올려주실래요? 지금 이동관이 말이죠. 네, 이동관이 성토하란 말이야. 성토를 지금 나레이션 하러 왔네. 그러니까 이동관처럼 해야 되는데 언론 탄압 프레임에 위축되면 안 된다. 위축됐어 지금. 큰일 났어. 장제원 하는 거 봤죠? 이동관 말이야. 네. 이동관 본인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래요. 이 당당하게 저 사실 되게 저희 좌우명처럼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였는데 본인이 이 언론 자꾸 이제 본인이 지금 간 얘기들을 밖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하니까 언론 탄압 프레임에 위축되면 안 된다.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언론 탄압이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또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왜 연문으로 들어가요? 왜 언론인들은 당당하게 마주하지 못하고 연문으로 도망갑니까? 그리고 거기 시상식에는 아예 오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언행이 완전 불이치지. 자, 이렇게 서로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아무 말 폭탄을 막 쏟아붓는데 이게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실행도 그렇게 있어요. 아주 전방위적으로 다각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방통위, 방심위, 문체부, 서울시 총 출동했습니다. 지금 방통위, 방심위 어떻게 하고 있죠? 방통위, 방심위 어떻게 하고 있죠? 이런 거 마이님이 이런 거 잘 알아요. 저 표를 설명하라고요? 저거였나요? 너무 어지러운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 혼자,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 혼자 결정해서 뭐 방송사나 제재하고 이런 기관이 아니에요. 위원 5명을 두고 여야 3명, 2명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요. 그 설립 취지는 뭐냐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방송과 통신 정책을 결정하라는 건데 지금 보면 5명 중에 지금 2명 남아있어요. 3명은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아예 지명 자체를 몇 달 동안 안 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출장 갔을 때도 막 제가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죠. 제가는 뭐 인터넷으로 되게 빠르게 하고 싶은 애들만 하고 그래요? 그리고 5명이 정원인데 지금 2명만 있어요. 이동관 위원장이랑 대통령이 임명했나요? 국힘에서 추천했나요? 이상인 위원이랑 이렇게 2명이서 방송사들 제재하고 뭐 그런 거 하겠죠. 임명을 안 할 거면 왜 임명 안 하는지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흘려보내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나 야당이나 언론 관련 단체에서 계속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항의하고 있고 이 2명 체제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위헌적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근데 그 2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 근절을 하기 위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제로 법안으로 구현을 하겠다. 통합 심의법제 이거 보안 입법 예고를 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동관 위원장이 아까 과방위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방통위원장인데 방심위에서 이거 가짜뉴스 관련해서 심의하겠다. 그 방심위는 별도의 독립기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이상한 합법으로 3인칭을 1인칭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실제로 방심위에서 무더기로 심의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약간 상황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제 각자로 굴러가야 될 때를 자기가 다 가이드라인 주면서 뭔가 지시하고 있는. 문체부 마치 그 방심위를
그 감사원 비슷하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전방위적인. 예, 감사원에서 보면은 이 정권에서는 감사원에서 먼저 이런 기관들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들어가고 하잖아요. 아마 방심위가 다 조사 들어가고 지금 뭐 뉴스타파 관련된 보도들 그 다음에 방통위에 본격적인 제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어쨌든 아까 그 현직 기자 6명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뭐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고 목을 죄고 있고 방통위, 방심이 그렇고요. 문체부랑 서울시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기에는 모든 정부기관이 인허가 규제를 통해서 지금 공영방송을 좀 자주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문체부 같은 경우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뭐 정부 광고나 아니면 진흥기금이나 사업을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도 여기가 등장한 게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뉴스타파 경우 서울시 소재지가 서울시고 거기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예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직권 등록 말소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기사가 아예 발행이 되지 않거나 뭐 대표가 부재거나 아니면 사무소가 폐쇄됐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신문법에 의하면 21조에 의하면 헌법 2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헌법이 굉장히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발행 정지 명령이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전두환 이후에 한 번도 등록을 취소했던 사례가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다고 하는 건 정말 되게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시도 결코 여기에 동참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진흥재단 얘기 나오니까 오늘 기사 보셨어요? 김효재 드디어 우리가 김효재 그 직무대행 있잖아요. 이동관 오기 전에 다 취임 전에 피 안 흘리게 자기 선에서 2인 체제에서 다 공영방송 이사진들 잘랐던 그 김효재 씨가 이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지원했다고. 들어갔다고요? 우리가 그때 지원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후를 다 보고 있지 않겠냐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얘기 했는데 정말로 그랬군요. 그 자리를 보존받았던 거. 그러니까. 그죠. 그 Y님이랑 M님은 마이크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 해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저희가 음향 시스템이 최첨단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채팅방에서 박형민 님이요. 20대 남자라고 하셨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누군지 설명 좀 해주시거나 앞에 이름이라도 표시해 주시면 인터넷에서 아니 이분이 하이킥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인 우윤혜고요. 네, 저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상임 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진순입니다. 갑자기 소개. 30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랑 제 이름표도 여기다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상식님께서 저는 이 좋은 댓글인 것 같은데 요즘에 어쨌든 댓글 부대처럼 극우 유튜버들이나 뉴라이트들은 뉴스 기사마다 몰려가서 댓글을 달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마치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냐 호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귀찮더라도 뉴스 기사를 꼭 챙겨보고 댓글과 공감, 좋아요로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되게 화가 나는 게 지금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통해서 지금 다 걸려드는 거잖아요. 공영방송들이. 그래서 지금 되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자들도 지금 소송에 걸리고 있고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런 문제가 나비 효과처럼 일파만파 모든 영역으로 지금 다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도매급으로 다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자들 아까 고발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앞으로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시간을 좀 질질 끌면서 그냥 어쨌든 여러 명 고발했다라는 걸 홍보하는 걸로 그걸 오히려 노리는 걸까요? 이게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으로 사실 명예훼손 성립되기 되게 어렵죠. 어렵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알 거라고 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의 검찰은 어쨌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까지는 엄청 열심히 하는 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이 고발했으니까 이제 고발인들 와서 조사받게 하고 그거 토대로 해서 이제 압수수색 하겠죠. 또 이제 기자들 휴대폰
뒤지고 당시 뭐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뭐 이런 통신 기록 조회하고 그거 갖고 또 기자들 자택 가서 자택 뒤지고 저번에 이제 뭐 한동훈 무슨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보도국 압수수색하겠다고 왔을 때처럼 네. 그때 이제 한 명 건이었는데 이번에 4명을 지금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어오면 또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막아야죠. 근데 아무리 이게 뭐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압수수색 당하고 뭐 집에도 찾아오고 뭐 핸드폰 압수해가고 이러면은 사실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리고 사실 이 건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어떤 휴대폰이나 업무용 노트북 이런 데는 수많은 취재원 정보들이 그렇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요런 혐의를 털어서 이제 확산시키려고 하겠죠. 별건으로 해서 계속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우려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고발당하고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하루하루님께서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습니까? 혼자 하지 말고 뭉쳐서 언론인들은 서로 뭉쳐서 움직여야지 국민에게 더 어필할 수 있다. 저는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MBC가 어쨌든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기준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보도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때 갑자기 어떤 언론에서는 갑자기 말을 딱 바꾸던지 아예 다른 얘기를 하던지 거기에 편승이라는 것까지 그렇지만 거기에 힘을 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MBC 혼자 그때는 조금 싸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되게 좋은 포인트 같은데 네. 그때 바이든 날리면 MBC가 보도했을 때 거의 한 140개 언론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했거든요. 네. 그 약간 MBC가 처음에 자막을 그렇게 달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그럼 나머지 139개 언론사들 중에서 바이든 날리면이 맞다라고 같이 맞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포인트와 별개로 해서 네. 그때는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그건 심지어 인용 보도도 아니고 각자 똑같은 소스를 갖고 똑같은 내용을 네. 보도한 거거든요. 그때는 MBC만 잡았죠. 근데 이번에는 뉴스타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뉴스타파를 인용해서 보도한 모든 언론들을 지금 때려잡겠다고 하고 있으니 모든 언론이 아니라 네. 공영방송 중심으로 이걸 때려잡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지금 1년 전과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 보도가 이렇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동안 늘 얘기되었던 검찰발 받아쓰기 보도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부쩍 특히 많아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익명의 취재원으로 인한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인용 보도라는 게 보면 거의 모든 기사는 다 인용 보도예요. 보면 대통령실은 뭐라고 밝혔다, 네. 국방부는 뭐라고 말했다,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네. 심지어 뭐 고발 기사 이런 것도 제보자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특히나 믿을 만한 충분한 진실성의 이유가 있으면 그 설사 오보라고 해도 법원에서는 유죄로 처리를 하지 않아요. 유죄로 처분을 안 내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고 네. 특히 뉴스타파는 요번에 검찰 수사 세게 들어가겠죠 지금. 뉴스타파가 예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보도를 계속 해왔는지 보면 네. 검찰 특별활동비 네. 그 내역 청구해서 다 공개했죠. 대장동 수사 문제점 계속 공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그냥 없애야 되는 언론이었던 거예요. 네.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아까 그 2명뿐인 방통위에서 KBS, MBC, JTBC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제허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래픽이 뜨나요? 네네. 그 요거 자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그 KBS의 지난주 주말 전에 방통위에서 KBS로 접수된 MBC도 똑같은 게 왔어요. MBC도 갔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어쨌든 간에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로 저기 온 거예요. 네. 저희 이제 사내 관계자들한테 여쭤봐도 방통위에서 이런 공문이 온 거는 네. 없었대요. 경우 자체가. 지금 무슨 어떤 재심사 기간도 아니고 뭐 자료 같은 거 요구할 수는 있겠죠. 뭐 위에 그 규제기관이고 한데 근데 잘 보십시오. 뭐 다른 것들보다 저는 가장 문제되는 게 결국에 1, 2, 3, 4, 5, 6, 7, 8, 9 가서 10번 보십시오.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이나 사실관계 이거는 사실상 취재 경위를 밝히라는 거예요. 10번에 있네. 검열이에요, 검열 저게. 오공학으로의 획이에요.
그냥 옆에 책상 놓고 안 앉아있다 뿐이지 검역관이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은 겁니다, 저게. 저희 바이든 날리면 그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희한테 취재 경위를 묻는 장문의 질의서를 보냈었죠. 오, 그래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막 이런 것들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그렇게 대놓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것도 마음에 걸리는데요.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방안 및 실적, 방송 및 선거 방송 관련 방송 심의 제재 현황. 이거 내년에 있는 총선 의식하는 겁니까? 총선 의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럼 뭐 밑밥 다 깔려 있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뭐 여기 보면 기자 준칙, 취재 윤리 등 임직원 교육 실적 및 계획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가 어떻게 기자 준칙, 취재 윤리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당당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 되게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기관이 뉴스 생산 과정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게 솔직히 납득도 안 가고 이거 독재 국가나 가능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중남미나 이런 데서나 가능한 얘기가 네 공산국가가 가능한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용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분노가 지금 여기까지 쌓이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동관 체제 출범 이후에 지금 이런 이제 저는 계속 삽질하는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결국에 이제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MBC에도 왔고 이게 공이 이런 것들을 지금 모아서 아마 뭐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 내에 저 수사기관에 저희도 법적인 책임을 좀 물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명백하게 직권남용의 혐의가 아주 짙은 부분이기 직권남용이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률적 검토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끝나는 대로 해서 언론노조 차원에서 고발을 하려고.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제 공무원들한테 원치 않는 일을 시킴 직권남용이잖아요. 그 롯데호텔 시상식에 그래서 방통위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사장 안 불렀냐. 본인도 되게 난감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것도 원치 않은 일을 시켰으니까 직권남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TBS는 뉴스타파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뭐 직격탄을 맞으셨다고요? 저희가 그 뉴스타파 관련해가지고 인용 보도는 아니지만 인용을 한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 뉴스공장에서 2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사과 방송도 했고 이게 한번 뉴스공장 컨텐츠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거와 별개로 처음에 저희가 소송을 했다니까. 내려졌다는 건 그러니까 찾아 검색해도 이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방송한 자료가 뉴스타파 건이요? 뉴스타파 건도 안 나올 거고 사실은 저희가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던 가짜뉴스를 생산했던 그분의 방송을 그래서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원래는 이제 뉴스공장이 가짜뉴스를 생산했으므로 그 아예 검색 자체가 안 되게 컨텐츠를 다 없애버렸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것까지 맞물려지면서 이제 저희 다른 시사 프로그램들 다 같이 해당 보도만 없애면 되지 왜 다 없애요? 이제 찾아보면 또 이런 일들이 계속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사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전체 방송 내용을 통으로 다 지금 없앴단 말이에요. 콘텐츠 자체가 다 사라졌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는 아니지만 뉴스공장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렇습니까? 네, 다른 프로그램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TV 쪽에 있던 더룸이나 아니면은 해시태그 해시태그도 이거 보면 TBS의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하겠다는 거랑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새 이사장이 와서 좀 더 새 이사장이 누구시죠? 박노왕 이사장입니다. 모르는 듯한 질문을. 쿠키 개양식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해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종배 저희 서울시의회 국힘의원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관련된 자료들을. 김만배 비공개로 해놨는데도 그걸 찾을 수 없으니 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요구할 것들은 요구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솔직히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회사의 콘텐츠고 자산이고 자산이죠. 재산이잖아요. 재산 이게 계속 유통될 수도 있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TBS의 자산임과 동시에 서울 시민의 자산이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삭제해버리면 서울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사 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거 자체를 일단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석 행위 같은 건데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저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언론인들이 다
다른 언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비평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 실질적인 힘을 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교직원들 보세요. 이번에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광화문을 다 둘러싸버렸어요.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켰죠. 근데 전국의 교직원 노조들이 다 너네 징계할 거야. 아, 상관없어. 나는 학교를 가도 지옥이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애들한테 행복을 줄 수가 없어라는 진정성으로 징계를 받는 거를 각오하고 전국에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징계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왜 언론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게 같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언론이 수만 명의 언론인들이 모여가지고 항의를 하면 이동관 하나쯤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인들은 들으라! 오윤의 말을 들으라! 저는 그게 답답해요. 결국에 자기 등에다 화살 꽂는 거예요. 지금 TV에서 저렇게 무너지는 거 보고 안 됐다 안 됐다. MBC 좀 막 슬리퍼 날아가는 거 보고 아 그래 슬리퍼 날아가질 않았어요. 비행기 못 타서 안 됐다 안 됐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막 YTN 민영아 아유 그럴 줄 이러면서 자기 등에 다 칼 꽂고 있는 거야.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편을 가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잖아. 이런 지침은 전두환 시대 이후로 내려온 적 없다면서요. 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을성들이 많으신지 저는 더 힘을 합쳐가지고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이 외부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보도나 이런 것도 사실 언론의 속성이 타사에 관련한 뉴스들을 잘 안 다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그렇죠. 권리 차원의 사실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타사에서 벌어지는 기사들을 잘 안 다루다 보니까 관련해서 벌어지는 이런 탄압 이슈들이 사실 전방위적으로 막 보도 자체도 사실 잘 안 되는. 아니 의외로 자기네들끼리 잘 모르더라고요. 민원연에서 알려드려요. 지금 저 몽이애비님이 오윤혜님이랑 아주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M본부는 941생 그래도 위험한 상태, K본부는 위태로운 상태, Y지부는 이미 폭격 맞았고. 맞습니다. 에휴 나오신 위원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는 그래도 야단은 안 쳤네요. 똑바로 하시라고요. 티가 없다는 것도 저희의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티는 안 잊으셨나요? 티 아직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해도 솔직히 저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오윤혜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솔직히 가슴이 되게 쓰리거든요. 힘내십시오. 이런 말이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일예로 이동관 씨도 그렇고 봐봐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요? 그거는 본인이 당했어야죠. 이명박 때 그렇게 잘못했으면 본인이 아웃 당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활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저쪽이라고 할게 너무 극우 성향의 분들은 말도 안 되는 혐오나 욕설이나 갈라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한 자리를 받고 보온을 상당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막 공영방송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 취재해가지고 얘기했어요. 폐간된대요.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진실 보도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건 그 사람들 월급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지켜줘야죠. 그래서 또 진실을 알릴 수 있게 힘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좋은 언론 환경이 되는 거지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면 안 됩니다. 오윤의 말을 들으라. 오윤의 격하게 공감 막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댓글 잘 안 남기는데 지금 304분 이분들 참을성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해볼까요? 그 방심위도 지금 저 YTN, YTN도 방심위 관련해가지고 이 뉴스타파 뭐 하여간 뭐 문제가 있다면서요? 걸렸다면서요? 뭐예요? 네. 뭐예요? 이게 보면 뉴스타파 보도 문제 삼는 게 그 윤석열 커피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선 몇 달 전 윤석열이 뭐 브로커 조우영 씨한테 커피를 직접 타줬더라. 뭐 혹은 뭐 부하 검사가 타줬더라. 그런 얘기는 대선 예전부터 있었어요. 한두 달, 뭐 두세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뭐 그런 얘기를 안민석 의원이 2월 22일 날 2021년 2월 22일 날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에 보도되기 훨씬 전에 한 보름 정도 전에 JTBC인가 어디 나오고 막 JTBC에서 단독 보도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인용 보도를 한 거예요. 출연자가. 그랬더니 뉴스타파 보도에 선봉대 역할을 했다. YTN이 선빵을 날렸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심위에서 조사가 들어왔죠. 특히나 방심위원장은 또 YTN 출신이에요. 누구예요?
유일임 씨라고 또 모르죠. 아니 그 식당 홍보했다는 거. 그분? YTN 계실 때 누나 식당을 이 시대의 맛집으로 소개를 했어요. 와, YTN에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노조에서 따지고 시위를 하고 있죠. 노조에서 따지고 하니까 왜 맛집이라고 하니까 진짜 맛있어서 그랬다. 네. 우리나라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이 뭘로 왔다고요? 류희림 씨가? 방송통신 심의위원장. 이분이 어떻게 심의를 할지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 심의해야 될 사람, 심의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 봐봐요. 한 자리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봐봐요. 네.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래서 억울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유희림한테? 유희림 씨한테 억울할 건 없고 그냥 YTN은 그냥 이 상황이 다 억울해요. 이 상황 전체가 억울합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검찰, 방통위, 뭐 서울시,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뭐 법안을 만든다 하고 제재를 한다 하고 뭐 지원을 끊는다 하고 그리고 그게 여러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뭐 신문법이라든가 많은 모든 언론 매체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언론에 나오는 얘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언론에 나오지 않은 공영방송 이야기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KBS 큰 일이 있었죠. 김의철 사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결국.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까? KBS 사장이죠. 사장이 이제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이제 의결이 됐고, 그러니까 저희 방송 좀 시작하기 전에 아마 대통령이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해임 절차가 된 거고요. 아마 사장 본인은 아마 법적인 다툼 같은 것들을 하겠죠. 그거와 별개로 해임 사유가 한 6가지 정도 됐습니다. 6가지 정도가 됐고, 그것들은 통상의 그냥 경영에 대한 조금 경영의 실패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유로 들었고, 특히나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이제 노사 관계에서 합의 같은 이런 것들까지도 해임의 사유로 넣었다는 거는 정말로 무도하게 이걸 그냥 아예 날리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이제 덤빈 것 같고요. 저는 이 해임에 대해서 오늘 해임된 그 사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공영방송 수장에 대한 이렇게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회 멤버 2명만 딱 바뀌고 나니까 바로 친 거잖아요. 치고 바뀌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그 다음 사장이 이제 어떤 의도가 깔린 겁니까? 이제 결국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KBS는 아시다시피 지금 수신료 문제다 등등 해서 풍전 등화란 말이죠. 방송국 자체가. 근데 새로 오는 그 수장이 과연 그런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의지를 발휘할 양반일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정권에 충실해서 앞으로 공영방송이 더 이렇게 찢어지고 쪼개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오늘도 사실 그 KBS에게 예전에 저희가 1회 방송 때 조화 이렇게 둘러친 거 있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있습니까? 예, 아직도 있고요. 오늘 KBS의 모습은 약간 산 송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수 유튜버들이 와서 자기네들만의 일종의 자축 파티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 보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사장이 바뀌게 되면 수신료 분리 징수도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수신료 분리 고지 이슈는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9월 15일부로 한정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겁니까? 한정과 이제 저희가 지금 협상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제 경영진 공백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 상황에서 한전이 KBS와 뭔가 이제 좀 합리적인 분리고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마 한전의 속내가 계륵같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통합징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하고 가고 싶은 속내가 좀 많이 비춰지는 것 같고 협상 과정에서. 그래서 9월 15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협상에서 뭔가 좀 원만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아예 그 한전과의 위탁징수 그 자체가 10월부터는 안 이루어지게 되면 KBS가 자체적으로 이제 수신료 거들어 다녀야 돼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그것도 그렇죠. 그럼 저도 이제 가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쉽게 그냥 미리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 사장이 오더라도 그렇게 되면 불가역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적고 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바뀐 그 이사회 그리고 그 이사장이
나서서 이거는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해서 이 문제에 좀 풀고 그래 그 다음 사장이 왔을 때 또 뭐 얘기를 할 것들은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라도 좀 빨리 결정을 그렇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죠. 빨리 나왔으면 우리가 수준을 탄원했던 뭐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 판결 빨리 내려달라. 수직률 분리 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화사 통해서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공영방송 재원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충분히 준비하고 많이 논의해서 국민들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맨날 얘기하는 BBC도요 뭐 수신료 없앤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수신료 없앤다라고 지금 결정이 된 게 아니고 향후 5년 동안 5년 동안 논의해서 이 어떻게 변경할 건지 결정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뭐 5년이 5달도 아니고 거의 그리고 이게 언론판 전체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이 막 오고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들이 또 사실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느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수진영 님께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언론인들이 용산 전체주의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사실 분리징수 됐을 때도 사실 언론인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게 사실 토론이 없었잖아요. 중간 과정에. 이거에 대한 잘못된 점은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MBC에서는 누가 돌아왔나 봐요? 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 어제 이제 법원에서 어디 갔었어요? 모르는 척 아니 이름이 어렵네 이분. 저희 박문진 이사장이 이제 방통위에서 해임이 됐다가 어제 이제 행정법원에서 해임 처분을 집행을 정지하라. 그러니까 해임 처분을 일단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해임 무효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 본안 소송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해임 처분을 정지해라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 뭐 판결문의 내용 짧게만 뭐 말씀드리면, 이제 원칙적으로 그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로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방통위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있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도에 이르렀다 보이지 않는다. 어렵죠.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정법원이 방통위가 내세운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해임 처분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공익적인 가치보다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 하니 일단 정지해라 라는 결정을 내린 거고, 그래서 이제 본안 소송 자체가 시간이 꽤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박문진 이사장이 그대로 임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30일 동안 그 효력, 그러니까 해임된 거 효력 정지한다라고 1심 판결이 1심 선고된 이후 30일 본안의 1심 본안 1심 이 결정에 저게 아니라 한동안 가겠군요. 이사장 지금.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해임시켜 놓고 벌써 그 김성근 전 기술본부장이 이사로 왔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임명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이제 또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집행정지 결정 신문 기일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마 법원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내릴 수도 있고 뭐 한 번 더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권태선 이사장을 자르고 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하면 사실 이 사람 당연히 나가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법원 판단이 남아 있고, 사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그분은 돌아가셔야죠. 이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이 돌아왔는데 이 방문진법에 이사는 9명으로 딱 규정돼 있어요. 이건 법이에요. 방송문화진흥의 법에 이사는 9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김성은 이 사람이 안 나감으로 인해서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법적인 상태가 돼서 이 사람이 사실 양식이 있으면 스스로 나가주셔야 되는데, 근데 주목받고 싶으면 절대 안 나가요. 알바끼 아시죠? 주목을 받고 싶거든. 알바끼. 그분은 괜히 저기 지금 이번에 지원하면서 과거에 법인카드 5천만 원 잘못 썼다가 토해냈다는 사실만 지금 드러나서. 이름이 뭐였죠? 김성근 예전 MBC 본부장.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KBS 이사장은 왜
기각이 됐을까요? 그렇게 똑같은 사장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사장 해임하고 이사장 해임해서 양쪽 다 이제 그 효력 정지 신청을 했는데 KBS는 기각이 되고 MBC만 이제 받아준 판사가 달랐나 보죠. 다르죠. 판사 이쪽으로 가세요. 네, 정답을.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사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판사의 어떤 판단도 MBC 있을 이번에 것 그 같고. 권대선 이사장 제동 기각된 게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진행하는 언론 탄압 국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순간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이동관이나 김효재가 이렇게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제동을 못 걸었는데 어쨌든 판사 한 분이 제동을 걸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니 근데 뭐 감사하다라기보다는 저도 감사해요. 저는 진짜 그리고 계속 기자회견 들어가다 정말 최소한의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용기 있는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급하지만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다 보니 너무나 온당하고 타당한 결정을 해도 굉장히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LOJ님이요. 아까 그 우리 얘기하면서 저 윤석열이 뭐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커피 타준 거 얘기했는데 어쩌고 그 표현했잖아요. 근데 커피 타준 게 팩트가 아니잖아. 부정 대출을 눈 감아준 게 문제지.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타줬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비를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부정 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뭐 봐주기가 있었느냐. 뭐 뉴스타파에서 원래 보도하려고 했던 내용도 뭐 보도한 내용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막 길길이 뛰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그 부실 수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그래야 사실 그게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더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계속 묵히면서 그걸 이제 보도한 언론들이 다 뭐 커피 타줬냐 이런 사소한 문제 갖고 가짜 뉴스를 몰아가고 대선 공작이라고 몰아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YTN은 지금 저기 매각 공고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 공기업들이 가진 지분을 팔겠다라는 공식적인 매각 공고가 나온 거예요. 일괄 매각, 지금 매각이 된 거예요? 아니면 매각하겠다? 네,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저렇게 밝힌 거죠. 얼만데요? 얼마냐고요?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주가로만 치면 한 1,300억 원, 1,200억 원? 뭐 그 정도. 지금 되고요. 오윤혜 씨가 방송국 다서 이거 혹시 무이자 할부 됩니까? 할부 뭐 100년으로 해가지고. 근데 둘이 다른 회사잖아요. 그 왜 같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한전 KDN과 마사회는 외환 위기 때 YTN 지분을 사들였는데 산 주당 가격이 달라요. 주당 가격도 다르고 전혀 이해관계가 달라요. 한전 KDN 같은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상황이고 마사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영권 뭐 이런 분쟁이 났을 때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본인 입장에서는 또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일괄적으로 팔겠다는 거죠. 특혜 아니에요? 특혜 그러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인을 정해놓고 최대 주주를 정해놓고 정부가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나왔죠.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보면 시장 논리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어떤 정성평가는 전혀 넣지 않겠다. 저렇게 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방통위가 방송의 공적 책임, 뭐 공정성을 고려해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최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낙찰 받아놓고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 얘기는 시장 논리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방통위 마음, 정부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거네. 주고 싶은 자본 혹은 뭐 족보로 언론에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YTN 막을 방법이 이게 한전 KDN과 마사회, 이사회를 다 통과돼서 경제 논리로 굴러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막기가 참 난감한데 어쨌거나 애초에 한전 KDN 마사회는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YTN이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팔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거의 팔 비틀다시피 해가지고 강제로 팔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 나온 직권남용 그 소지도 있고 만약에 헐값 매각이 된다면 배임 소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녹취하거나 막 취재해가지고 배임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잖아요. 취재를 해야죠.
아직도 안 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찍었다라고 하면은 하고 있는 거죠? YTN 지부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독이라고. 보고가 되겠다. 그러니까 독을 잔뜩 품고 이 YTN을 잡아먹으면 잡아먹는 사람이 그 독 때문에 죽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배수진을 근데 치고 정권 있습니다. 바뀌고 권력 무한하지 않고 그러면 정권 바뀌면 반드시 문제됩니다. 이거 맞아요. 반드시 검찰이나 뭐 수사들 받고 청문회 YTN 지분사들인 자본의 오너는 분명히 청문회는 나갈 거예요. 아니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다시 이걸 되돌릴 순 없잖아요. 이미 팔려버려가지고 민영화 돼버린 상황이라면은. 그런 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공영방송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K2도 민영화시킨다, MBC도 민영화시킨다 그러는데 한번 민영화돼서 나가버리면 그 국유가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국회에서 무슨 그때 법도 발의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특별법. 이게 대기업 지분을 현재까지 법으로는 30% 가질 수 있어요, YTN. 그거를 20%로 낮춰서 대기업들이나 뭐 족보 언론들은 YTN 지분을 아예 경영권을 못 가져가게 하는 법도 올려놨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YTN 국민주 운동도 하려고 그래요. 언제 해요? 하나 할게요, 살게. 빨리 해줘요. 이제 추석 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려고 여러 가지 여기 준비 보면은 중입니다. 심은정님은 YTN 주가가 많이 올라서 쉽게 팔 수 없다는 소식도 들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송 만들 수 없느냐 하루하루님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이 주식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다면은 그래도 거기다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수진영님은 일괄매매 이거 추진한 관련자들 나중에 다 감옥 갑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위법적인 여지가 많게 졸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진짜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일입니다. 자, TBS 이번에 행정소송 첫 공판이 열렸죠? 뭐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언론에 나오지 않는 뉴스인데 다 언론에 나온 얘기만 하셔가지고 저는 언론에 진짜 안 나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9일에 그 서울시가 이제 TBS에서 지원할 근거가 되는 지원 조례안을 폐지했잖아요. 이 폐지 조례안. 우영우는 판타지다라는 그림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재판을 직접 봤더니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광경을 드라마틱한 재판이 아니더라. 8분 정도에 8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8분 만에.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앞서 저희가 이제 재판이 열렸고요.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이 열렸고, 그러니까 TBS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거가 부당하다라는 거에 무효다라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첫 재판이 지난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했고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을 초대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M과 K님께서 당일날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뭉치라고 했죠. 왜 그래요? TBS 지금 YTN은 가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 맞습니다. 결혼식 첫 장을 친한 친구한테 줬는데 안 온 느낌. 진짜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이라도 보내야지. 조세호 씨인가? 약간 불참의 아이콘 같은. 언론에 나오지 않는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저희는 우영우 장면을 생각을 했는데 재판관이 그냥 8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소장을 제기한 다음에 서울시 답변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 하루 전에 답변서를 보내온 거예요. 서울시가? 네. 근데 그 답변서 내용이 뭐냐면 니들은 소송할 권리가 없어. 원고 부적격성에 대해서 얘기를 줄줄이 했더라고요. 딱 그거 하나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행정소송을 건 게 벌써 언젠데 왜 하루 전까지 뭐 하고 있다 일부러 그런 건가요? 보통 지연시키려면 그렇게들 하죠.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 안 주려고. 그래서 재판관이 검토 충분히 못했을 것 같으니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보자라고 했거든요. 검토 다시 하고 답변서를 우리가 다시 작성하라고 했는데 원고 적격성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재단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전 이사장께서 했음에도 최고 의결 기관이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못했어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저는 피고지위에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이 임명해서 그 영향권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없는 분들이 이 소송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좀 알아주시고 이 원고 적격성 관련돼서 아마 가장
이슈가 될 텐데 꼭 판사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는 50대 50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소송인데요 지금? TBS를 이제 지원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소송이죠. 네, 경영진이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경영진이 바뀌면서 지금의 경영진은 소송에 큰 뜻이 없다라는 말씀. 그렇죠. 거죠. 의결을 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취하를 해버렸고 이게 KBS 지금 수신료 헌법소원 이게 제일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갔어야죠. 아우 깜짝이야. 식중독이 걸렸어. 식중독이요? 뭘 먹은 거예요 지금? 밥이 넘어가요 지금? YTN을 먹고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만약에 지금 사장 바뀌면 맞아요. 이게 이제 헌법소원 같은 것들 드롭시켜 버리거나 힘 빼버리면 제가 판사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K본부, 왜 이렇게 계속 저기 K님만 야단 맞죠? K본부 강성원 본부장님은 K본부의 시사기획창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는가 편 홍보 좀 하세요. 이렇게 홍보하십시오.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방송을 했었죠. 몇 차례 저는 봤습니다. 봤죠. 근데 아마 그 저희 BBC 당연히 갔었고 해외 사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 저기 했어요? 방송에 지금도 들어가서 다시 보기 하시면 유튜브로도 되고 저희 인터넷 검색창에 가서 해도 시사기획창에서 KBS는 무료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 가능합니다. 언론아싸도 무료. 언론아싸도 무료. 훨씬 더 네, 여러분 재밌습니다. TBS 이상렬님이 TBS 김어준 고소당했다죠. 손해 끼쳤다고 이 얘기 좀 해보시죠. TBS와 TBS 구성원을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압력에 못 이겨서 김어준을 고소했고요. 입이 열 개도 할 말이 없죠. 어디의 압력입니까? 일단 서울시 의회에서 꾸준히 저희한테 요구했던 것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대표가 와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솔직히 청취자에 대한 왜냐면 방송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게 청취자에 대한 무시나 아니면 그런 걸로 당연히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새로운 이사장이 와서 이제 저희를 구조조정하겠다. 정말 이 정부는 정말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아주 창의적인 압박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MB 때랑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MB랑 MB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줄 거야. 거의 그런 어떻게 식으로. 주도했는가를 보여주고. 너무 슬픈 건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에 그래도 끝까지 TBS를 응원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애정도 버립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시민들이 많이 계시겠군요. 그래도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TBS 직원들과 TBS 경영진이 꼭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TBS 노조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주민조례 서명 부탁드립니다. 9월 26일이 마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우리 더보기 누르셔서 꼭 좀 TBS 조례 서명해 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공영방송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서울 시민들 18세 이상이시면 TBS 주민조례 참여 가능하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02392 자신있게 몇 번이요? 392에 공 하나 팔아납니다. 이제 완전히 외우셨습니다. 02. 저도 못 외웠는데. 392에 공 하나 팔 하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님이 악이 업그레이드 되듯이 시민들도 언론인들도 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설문을 좀 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동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으셨나봐요. 제가 한 번 찾았어요, 겨우. 샤피어님께서 동관아 MB랑 녹초 라떼나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희를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직접 만날 수가 있고 직접 질문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언론인들에게 바라는 점, 아쉬웠던 점, 궁금한 점들을 아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개 방송의 자리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시부터는 저희는 이제 8시부터 출연하지만 7시부터는 이제 저 안진걸 소장님,
오시면서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 황상혁 위원장님도 함께 하시고 그 이외에 많은 언론인 분들이 함께 하시고 2부에서는 저와 함께 여기 다 계시는 KMYT 지부장님과 우리 대표님 이진순 대표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노무현 시민센터 지하 2층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좌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이거 무료예요, 유료예요? 저희 민원연 회원 그리고 오마이 TV 예, 회원은 무료고요. 다른 분들은 5,000원? 네. 비싸진 않습니다. 5,000원이면은. 아니 근데 아까 너무 네. 원치 않아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5,000원보다는 더 값진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공개 방송하는데 원치 않는데 직접 만나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캐릭터는 직접 만났을 때. 근데 5,000원이면 진짜 싸네요. 5,000원보다 더 값진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19일에 만나서 많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몇 곡 하시는? 앵콜 받나? 뭉치시라고요. 네. 저는 준비 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잘 준비해. 아니 저기 제가 계속 한숨을 쉰 게요. 끝날 때 또 브라보콘 노래하고 네. 계속 사인을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하려면 해야죠. 오윤혜님이 이 브라보콘 노래를 모른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93년생이시니까 당연히 82년. 이렇게 또 그걸 또 이렇게 전기. 언론인들의 농담을 참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노래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19일에 만나요 언론아싸 공영방송 지켜요 언론아싸 살짝쿵 데이트 아싸 언론아싸 아싸 언론아싸 진짜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셨지만 노래 실력은 안 주셨군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만나요. 네, 진짜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혼났어요. 7회 되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텐션이 올라오면서. 지난번에 텐션 올리려고 엄청 노력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오늘 케이님 완전 달라진 모습. 재밌어요. 완전 근데 8회가 마지막이다 이런 거 뭐 언제 8회 가서 하는 아니 거예요? 진짜 나 그 얘기를 하려고. 아니 8회가 마지막이에요? 아니 마지막이 아니고 시즌 1 아 그러니까요. 시즌 1은 안 나왔어요. 아니 다 나오고 저만 바뀝니다. 바뀌어요? 저만 바뀌어요. 그럼 여기 누가 와요? 비밀입니다. 손석희님 건동 보내주세요. 저도 이동관 식으로 그냥 딱 선언하고